많은 분들이 면역과 관련돼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요. 도대체 이 장과 면역이란 녀석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면역 세포가 위치해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100%로 놓고 봤을 때 무려 70%의 면역 세포가 장관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만 딱 들어보셔도 감이 잡히시죠? 면역을 담당하고 면역의 중요한 부분의 위치가 다 장에 있다라고? 얘기만 들으셔도 감이 오실 텐데, 우리 소화기관 내에 보면은요,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파이어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이 어떠한 곳이냐면, 설명을 드리면, 외부에서 이물질이나 세균이나 나쁜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이 파이어판이라고 하는 곳에 이러한 나쁜 물질들, 세균, 바이러스들이 모이게 만들어요. 그럼 여기서 무슨 일을 하냐? 약간 쉽게 비유하자면은 유치장처럼, 교도소처럼 얘들을 싹 가둬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인체 내의 자연 면역과 후천 면역이라고 하는 녀석들, NK세포나 그 외 T세포나 B세포 녀석들을 불러가지고 지금 이 파이어판 안에 들어와 있는 세균들이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유해한지 혹은 무해한지 판별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줍니다. 자, 우리 몸에 나쁜 역할을 주는 것으로 판명해놨다 라고 한다면요, 여기에서 선천 면역계가 활동을 함께 진행을 하고요, 자연 면역계로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후천 면역계, 항원을 만드는 T세포와 B세포가 함께 있죠. T세포와 B세포에게 그 정보를 전달합니다. 지금 체내에 들어온 이 나쁜 세균과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빨리 대응할 수 있는 군대를 만들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항체 생성, 항원에 대응해서 항체를 생성을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가장 쉬운 예시로 우리가 예방접종을 맞죠. 그렇죠? 추운 겨울철이 되면 독감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접종을 맞습니다. 생백신과 사백신, 살아있는 균과 죽어있는 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방접종을 하고 나면 항체가 생성이 되는 데는 며칠 정도가 걸릴까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더라고요. 주사를 바로 맞으면 다음날에 바로 이 독감과 관련된 항체가 생성이 될 거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최소 며칠 걸릴까요? 최소 14일에서 28일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을 맞을 때 왜 겨울이 오기 전에 맞아야 되냐? 항체가 생성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어떤 녀석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 인체의 면역의 70%를 담당하고 있는 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장 속에 살고 있는 장내 미생물의 역할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중요하거든요. 장 속에 살고 있는 균주들은 정말 많은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가 면역과 관련돼서 얘기를 할 때는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드릴게요. 첫 번째는 유해한 균주들이 증식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유해한 균주가 증식하지 못하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두 번째, 우리 장을 보면은요, 이 얇은 장 점막이 있습니다. 장 점막에 뭐가 살고 있냐면은 다양한 균주들이 그 장 점막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유익한 균주들이, 이 미생물들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우리 소장을 보면은요,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는 육모가 있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얇은 장 점막이 있는데 여기에 미생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 미생물들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 육모를 통해서 흡수가 되어야 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영양소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유익한 균주들의 수가 줄어들고 장 점막층이 줄어들고 촘촘히 밀집되어 있어야 하는 육모들의 사이사이가 벌어지게 되면 무슨 일이 생겨날까요?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어떤 노폐물이나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혈관 내로 침투를 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몸에서 좀 안 좋은 영향을 내비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장누수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경우 있지 않으세요? 전날에 과음을 했거나 전날에 가공식품을 너무 많이 먹었어. 그랬더니 다음날에 얼굴에 무언가 올라와 있네? 자꾸 피곤하네? 무언가를 먹은 자꾸 소화가 되질 않네? 이러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만큼요, 이 면역, 즉 우리 혈관 건강도 지키고 장 건강도 전체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인체 전체의 면역을 지키기 위해서는 소화가 진행이 되고 흡수가 되고 있는 공장이라고 하는 곳에서의 이 육모들이 촘촘하게 밀집되어 있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즉 유익균의 다양성과 유익균의 군대가
충분히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화가 불편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음식을 먹으면 얹힌 느낌이 난다. 또 제가 아는 분 같은 경우에는 밥을 한 숟가락만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체한 느낌이 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 소화 불량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평상시에 속이 편안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로요, 속 편한 음식을 찾기 전에 일단은 속을 불편하게 만드는 음식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다들 아시죠? 내 속을 불편하게 만들어주는 음식들, 쉽게 말씀드리면 과도하게 가공이 된 음식들, 밀가루가 대표적이겠죠. 밀을 정제해서 만든 이런 빵이라든지 혹은 멸균 처리되고 방부 처리된 음식들, 우리가 먹는 음식에는요 우리 몸에 도움을 주는 유익한 효소들이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음식을 만들었는데 보관 기간이 1년이야. 무슨 얘기예요? 음식이 썩지 않는다는 얘기잖아. 왜 안 썩을까요? 음식이 발효가 되지 못하도록 이 효소들을 전부 다 제거시킨 게 바로 방부 음식이랑 멸균 음식이에요. 이런 음식들을 자주 먹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에 다양한 균주들, 유익한 균주들이 생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까요? 아니면은 생장을 못하는 환경을 좀 만들어 줄까요?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양한 감미료들. 저는 이제 흔히 공장맛 음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자연에서 가지고 온 원료를 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이런 감미료들, 첨가물들, 이런 첨가물들과 감미료들을 많이 먹었을 때 장 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들에 악영향을 미친다라는 연구 결과들은 이미 많이 나와 있고요. 유해균의 증식을 돕는다라는 연구 결과들 또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소화가 잘 되고 싶다고요? 일단은 균주들부터 챙겨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갑자기 이 생각이 나네요. 제가 어느 날 건강 강의를 하다가 라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물론 라면 맛있어요. 우리나라 이 수출에도 엄청난 큰 역할을 하는데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라면은 건강에 크게 도움이 되는 음식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더니 한 어르신께서 무슨 말 하는 거냐고, 지금 라면이 우리나라 수출에 얼마나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냐 그러시는 거예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건강에 도움이 되는 관점과 수출에 도움이 되는 관점은 다른데, 건강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좋아하는 이 라면 맛은 좋지만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에는 조금은 아쉬운 감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인스턴트 음식을 좀 줄여주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소화가 잘 되기 위한 방법, 음식을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 복 받았어요. 발효식 음식들입니다. 첫 번째는 식초. 그게 바나나 껍질로 만들었든 계란 껍데기로 만들었든 홍초가 됐든 사과 식초가 됐든 발효를 시켰잖아요. 유기산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밥을 먹고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위산이라는 게 분비가 되는데, 내가 조금 과식을 했거나 혹은 평상시에 관리가 조금 소홀해져서 자꾸 얹히는 느낌이 나거나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 들었을 때 식초를 같이 한 잔 드셔주신다면은 소화에 정말 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식초를 먹기가 좀 힘들다라고 하시면은 비타민C 가루 있죠. 비타민C 가루를 한 스푼 같이 충분한 물과 함께 드셔주시면은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발효된 차입니다. 발효된 차. 한국 사람들 차 정말 좋아하죠. 근데 그 중에서도 유자차, 자몽차, 매실차 등등등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카페에 갔어요. 차를 마시려고 시켰습니다. 자, 카페에 가서 차를 마셨는데 무슨 맛이 나던가요? 시큼하면서도 새콤한 맛이 나던가요? 아니면 달콤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나던가요? 발효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지금 차를 드시는 게 아니라 설탕물을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매실차가 됐든 유자차가 됐든 자몽차가 됐든 발효가 됐다는 얘기는 미생물이 설탕을 먹고 젖산이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김치를 오래 묵혀두면 어떻게 돼요? 신맛이 나죠. 그게 제대로 발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카페나 이런 곳에 가셔도 수제청이지만 정말로 신맛이 잘 나는지 발효가 잘 된 청인지 이렇게 유기산들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차를 드셔주는 걸 권장을 드리고, 세 번째는 과일인데요. 음식마다 이 단백질을 많이 섭취에 따라서 먹는 게 다르고, 그리고 평상시에 내가 소화가 조금 더딜 때 먹어주는 과일들이 좀 다른데, 일단 단백질을 먹고 나서 내가 소화가 좀 안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시는 파인애플. 생 파인애플이 좀 비싸요? 냉동 파인애플도 있어요. 파인애플을 생으로 드셔도 괜찮고, 혹은 이렇게 갈아가지고 소화 더 잘 되게 편하게 갈아가지고 드시는 거 추천. 밀가루 음식을 먹었는데 소화가 안 된다,
그린 키위를 드셔주시면 됩니다. 그린 키위가 글루텐을 분해시키는 좀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성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밀가루를 먹고서 내가 소화가 좀 더디다, 키위를 찾아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이도저도 아니야,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 소화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다양한 베리류를 드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크랜베리, 블루베리, 아사이베리, 딸기, 블루베리 등등등등 이런 베리류들을 일상생활 속에서 충분히 섭취를 좀 해주신다라고 하신다면은 소화가 개선이 되는 데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딸기를 가지고 음료를 한 2가지 일단 만들어 볼게요. 토마토, 딸기, 그 다음에 우유 혹은 생수가 괜찮다면 생수를 같이 섞어 주셔도 괜찮습니다. 토마토와 우유와 딸기를 같이 드셔주시면은 영양소 흡수도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니까 챙겨보시길 바라겠고, 두 번째는 아보카도와 딸기 이렇게 2가지를 섞어 드셔도 괜찮고요. 아보카도를 하나 더 쓴다면은 아보카도와 바나나와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더 들어가요. 아몬드 가루. 아몬드 가루를 같이 우유나 두유에 섞어가지고 믹서기에 돌려서 아침에 1잔 혹은 저녁에 1잔 드셔주신다면 속도 편하고요. 여기 하나 더 말씀드리면 화장실도 잘 가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내 몸이 좋아하는 음식들, 소화불량을 해결할 수 있는 음식들은 다들 눈치채셨을 겁니다. 자연에서 온 식품들을 자주 섭취해 주시는 것, 그 중에서도 다량의 비타민과 이런 유기산, 발효가 된 음식들을 찾아주신다면 필히 정말 자신있게 말씀드려요.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